고려아연의 주가 추가 급등이 나왔는데 법원에서 이제 새로운 이슈가 있었죠. 자사주 공개 매수는 해도 된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려아연이 급등을 했는데 고려아연과 영풍 측의 이제 경영권 분쟁 이전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이전 영상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새로 나온 소식 중심으로만 간략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영풍이 이제 고려아연 측에 자사주 공개 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요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에서 일단 고려아연이 좀 웃어주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고려아연이 이제 자사주를 공개 매수를 할 수 있게 됐죠. 네, 23일까지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 매수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공개 매수 가격이 중요한데 얼마였냐? 네, 공개 매수 가격은 89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89만 원에 이제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고려아연 주가는 대략적으로 89만 원 근처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 내가 89만 원 밑으로 사면 89만 원에 회사에 팔 수 있으니까. 89만원 이하에서는 주가가 상승하려는 그런 힘이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고려아연의 주가가 현재 기준으로 87만 8천원, 89만원 거의 근처까지 이제 올라온 모습입니다.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 한번 보고 갈게요. 공개 매수를 하면 회사 측의 주식을 파는 게 이득일까? 89만원에 회사 측의 주식을 파는 게 이득일까? 내가 고려아연 주주라면 이 얘기입니다. 어떨까요? 보통 이득 아닙니다. 네, 그냥 시장에 파는 게 나아요. 왜냐면 일단은 주당 공개 매수 가격이 89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89만 근처까지 급등했잖아요. 뭐 100만 원이라고 하면 100만 원 근처까지 급등했겠죠. 그죠? 근데 지금 89만 원이라고 하고 현재 주가가 얼마죠? 87만 8천 원이니까 89만 원에서 12,000원 빠집니다. 그러면 87만 8천원에 사서 89만원에 회사에 팔면 만원 정도 이득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게 일단 그 공개 매수라는 게 인터넷으로 잘 안 돼요. 지점을 방문해야 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지점을 방문해서 공개 매수에 응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지점에 방문하는 인건비, 시간이 듭니다. 또 두 번째, 보통 이제 이렇게 공개 매수를 진행하면요, 증권사가 지정이 돼요. 근데 내가 쓰고 있는 증권사가 딱 이제 그 공개 매수가 가능한 증권사일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도 또 바꿔서 가야 돼요. 예전에 SM 같은 경우 한국투자증권을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됐거든요.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러니까 집 옆에 지점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거죠. 그리고 나 그런 거 다 감당해도 차익 있으면 할래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또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보통 이제 공개 매수에 응하는 거는 별로 유리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87만 8천 원이잖아요. 주가가 한 84만 원, 5만 원에서 멈췄어. 그러면은 한번 해볼만 합니다. 네, 근데 89만 원에 요 정도 만 원 정도 미달한 가격에 있어서는 요거를 해도 이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89만 원까지 안 올라가고 89만 원에서 약간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개 매수가 이제 확정이 되면 보통 그 가격까지 거의 근접하게 급등하니까 그냥 시장에서 파는 게 웬만하면 낫습니다. 여러 비용을 생각하면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영풍과 MBK 파트너스 연합이 이제 이사회를 장악해서 최 회장의 해임을 이제 추진을 하는데 다음 달에 임시주총을 열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사진을 선임해서 이사회 과반을 장악하면 고려아연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경영권이라는 건 뭐예요? 지분 많은 놈이 장땡입니다. 결국은 이제 지분 싸움을 해서 누가 이기냐예요. 근데 이번에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을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지분 싸움에서는 좀 더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죠. 결국은 뭐다? 여기 써있는 대로 향후 의결권 과반을 누가 확보할지를 두고 장기전이 이어질 것. 누가 주식 맞냐? 네, 요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자사주 공개 매수가 허용이 됐으니까 자사주 공개 매수를 통해서 이제 고려아연이 10%를 사들여 소각하면 의결권 기준으로 어떻게 되냐? 네, 영풍 MBK 연합의 지분이 42.74%, 최 회장 측은 베인캐피털 우호 지분까지 합해 40.27%. 역시 차이가 별로 없어집니다. 그죠? 네, 차이가 한 2%밖에 안 나요. 그럼 캐스팅 보트는 누구냐? 7.83%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이 자연스럽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국민연금이 영풍한테 이제 고려아연을 줄 것이냐, 아니면 이제 고려아연을 기존에 남길 것이냐, 요런 이제 결정이 나눠지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조금 더 지켜볼 부분은 있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공개 매수 경영권 분쟁으로 급등한 고려아연의 펀더멘털은 어떨까? 당연히 좀 부담스러운 위치까지 왔겠죠. 펀더멘털을 기본적으로 이제 본다라고 한다면 네, 고려아연의 펀더멘털을 볼 때 지금 이제 실적 같은 경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면 이 정도, 그리고 EPS 뭐 3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EPS 뭐 2만 원에서 4만 원 레인지로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 87만 8천 원이면 조금 비싸죠. PER 밸류로도 한 30배 정도까지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PBR도 상당히 많이 높아졌죠. 네, 그리고 주당 배당금 이런 것들도 좋기는 한데 어쨌든 경영권 분쟁 때문에 고평가가 됐죠.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면 고려아연의 지금 주가는 고평가입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리긴 했어요. 2차전지 소재 부분의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분명히 플러스 알파를 줄 수 있는 요인이긴 하지만 단기간에 이렇게까지 급등한 주가를 설명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경영권 분쟁이 끝나는 시기에는 주가가 급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즐기시되 언제든지 뛰어내릴 준비는 해야 된다. 다만 추가 상승 가능성도 남아있는 게 경영권 분쟁이 끝난 건 아니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어느 쪽으로든 승기가 확실히 기울 조짐이 보이면 언제든지 주가는 급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 절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요. 단기 트레이딩만 가능한 위치.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경영권 분쟁에 대한 향방을 보면서 한쪽으로 힘이 기울으면 빨리 빠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긴장하고 보유하셔야 되는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요즘에 경영권 분쟁 이슈가 계속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KTNG도 나왔었고 경영권 분쟁 이슈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국내 증시 저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저평가에 있으니까 경영권을 먹으려는 시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어쨌든 경영권 분쟁이 있으면 주가가 급등하는 건 사실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의 저평가 해소에 정말 미약하게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살짝 가져봅니다.